뵙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이 무대에 설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틀림없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돌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며칠 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면 복권을 누가 시켰겠습니까? 문재인이 자비한 마음으로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세력 가운데서 누가 시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전부 다 국가 반역죄로 처벌되어야 할 그 국가 반역 죄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거기다가 복권까지 시킨다고요? 이것은 제가 정치를 모르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그리고 이 세계를, 인류의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악인들에게 그냥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믿지 않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미국에서 건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승패는 결정 났다는 얘기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미 처형됐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서 처벌됐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어떠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몇 번 시도했습니까? 암살을 몇 번 시도했습니까? 저는 4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재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문재인을 처벌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시겠지만은 저는 4년 전에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를 나라를 맡기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증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한 모세라, 현대판 모세로 세우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험난한,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튜브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참 말조심을 해야 할, 긴 것을 기다고 하지 못하는, 백신을 백신이라 하지 못하고 흰신이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고 투영이라고 하고, 마스크를 얼굴 기적이다, 바이든을 뭐라고 그러죠? 바이든은 바땡땡이다, 부정선거를 부땡땡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 또 이 코로나에 무엇을 감춰놨으면 그것이 일반 명사인데, 우리가 한글 사전을 찾아도 그것은 일반 명사인데 그 속에 무엇을 숨겨놨으면 그렇게 알레르기의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나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조금 후에 전부 들통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세력이 한 것,
미국의 그 악들이 하는 것 전부 다 백일화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열심히 초대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죠.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깨어나서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공포 속에서 뭘 찾습니까?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두려워하고 찾고 있는 이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트럼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났다. 그리고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신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참 고맙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비한 면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늦게나마 지금 풀어주셨구나. 아이고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도 좀 건강하다니까 아주 기쁘다.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미 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호입니다. 청신호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도 경천동지할 정말 대쓰나미가 몰려올 것이고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얼마 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걱정 어린 얼굴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태극기의 성지 대한문을 빠져나갔군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시기 위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돌아오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현수막으로 크게 모여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굉장한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보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문 건너편에 현관문 건너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정세가 전혀 얘기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맡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야만이 효과적인 전략이 나올 텐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문 밖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영국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남북을 통일시키고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작전 중에 꽃이 될 것입니다. 휘날레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뉴스를 들으면 그래서 국가 건너편에 있는 미국 정세를 보면 믿을 수 있을 정보가 드릴 텐데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류 언론들이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믿지 못할 음모론적인 얘기다. 그러면서도 백신은 막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백신이 큰일 날 엄청난 공포스러운 질병이다. 그렇게 공포심을 불어놓고는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이 백신을 많이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 남은 조그마한 물량 먼저 가서 맞으려고 줄을 서서 말려들었습니다. 팔을 걷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부 다 속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금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공산화됩니다. 지금까지 금방도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차 안에 이 안내원이 지나다닙니다. 안내원이 지나다닐 때 문재인 정권 전만 해도
참 이 기차에 안내원이 있어서 많이 친절하게 편의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저는 생각이 달라요. 목이 꼿꼿하게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꼭 북한 어떤 열차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북한에 와서 열차를 타고 있는가, 이것이 헷갈리는 만큼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화되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있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종전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 나라가 얼마만큼 위기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국민들은 태평이 잘 되겠지,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나라를 지켜내겠습니까? 지금 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도 글로 몰려간 것 같은데 이러면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황교안 전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힘써 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와 똑같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꼭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감옥에 가는 대통령 감방에 책상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았다고 합니다. 포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돌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유튜브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를 지금 좋게 평가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를 파헤쳤어. 특검을 하겠다는데 특검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특검을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가 전부 다 파헤치고 재판에서 뒤집어지겠습니까?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러했듯이 빌바 그 법무장관도 그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대통령 각하 부정선거를 파헤쳐 봤지만 약간의 부정은 발견이 됐지만 생패를 뒤집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그런 친구들이 이제 관타나무 소형소에서 처형됐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총리가 지금 하는 것도 또 돈 들여서 특검에 들어겠죠. 특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검을 하면 특검 측에서 어떤 것이 기대가 됩니까? 틀림없이 우리 특검에서도 약간의 부정은 발견이 되었지만 당락을 뒤엎을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면죄부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 일을 이재명, 또 윤석열, 황교안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했건 여러분 내년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금년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패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달리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공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년에 물론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없을 것입니다. 유례 없이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왜? 꼭 같은 놈들이니까요. 누가 되든 같은 동지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국민들을 속이고 공산화를 만들어내고 영구내각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몇 번 제가 연설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국군의 방침과는 공식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셔 연설해주신 우리 조창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오늘 또 오늘 집회가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거